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부가 난방용 액화 천연가스와 액화 석유가스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액화 천연가스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 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액화 석유가스와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현재 산업 현장에선 농어업,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체류 인원은 24만 5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8% 수준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고용부는 그간 입국하지 못한 인력 규모와 산업 현장 신규 수요 등을 반영해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과학적인 농식품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이화학 분석 기술을 활용한 닭고기와 국화 원산지 검정 방법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방법은 농축산물의 재배, 사육 지역의 환경에 따른 유기 성분과 무기 성분의 차이를 분석해 원산지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유전자 분석법과 달리 DNA가 동일한 품종에 대해서도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고 농관원은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화재로 피해를 본 대구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및 응급 복구 등에 쓰이게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특교세가 화재로 피해를 본 도매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산림조합중앙회와 민간 목재 펠릿 제조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겨울철 난방용 목재 펠릿의 수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목재 펠릿 공급량이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입 펠릿을 추가 조달하고 발전용 목재 펠릿 생산 시설에서도 한시적으로 가정 난방용 펠릿을 생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 교체를 통한 생산량 확대, 비축 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11월 한 달간 국민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공익 침해 행위 주요 사례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판매,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 등입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익 침해 행위는 청년포털 누리집이나 국민권익위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전라남도와 경기도는 지난 28일 전남도청에서 상생발전 협약식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 공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실질적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 동반 성장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6개 과제입니다. 전남도와 경기도는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공동대응부터 친환경 농산물 공급 소비와 신재생에너지 상생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북형 소규모 마을 활성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경북형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포항 봉산마을과 영주 하늘꽃 마을 등 5개 마을에 각각 4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마을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